안녕하세요, 생지입니다. 오늘은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라는 책을 들고 왔어요. 이 책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 얘기를 했듯이 76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신 모지스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지스 할머니의 인생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책이에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좋았던 부분이 모지스 할머니의 가치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어요. 이렇게 보이는 거는 좀 뜨문뜨문 있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기억에 남는 부분 세 가지를 얘기해 드릴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지스 할머니께서 어린 시절에 빨간 드레스를 가지고 싶어 했어요. 그때가 추수감사절 날이었는데 그래서 아버지께서 시내에 나가실 때 빨간 드레스를 사오겠다라고 하셔서 그날만큼은 되게 말도 잘 듣고 시키는 거 잘하고 얌전하게 있었다고 해요. 근데 아버지께서 오시더니 추수감사절 날이어가지고 모든 가게 문이 다 닫혔다 라고 해서 빨간 드레스를 못 사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모지스 할머니께서는 조금 속으로 서운하시고 실망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다른 시내에 나가셔서 이번에는 빨간 드레스를 사오겠다 라고 해서 이번엔 진짜 사오셨어요. 그런데 빨간 드레스가 아니라 붉은 벽돌색, 갈색에 가까운 그런 드레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모지스 할머니께서는 또 2차적으로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티내지는 않으셨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적혀있는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결국 내가 생각했던 빨간 드레스는 영영 못 입고 말았지요. 살다 보니 실망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그렇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적혔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노래들도 그런 노래들이 많잖아요. 가사가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라는 그 걱정 말아요 그대 전인권님의 그 노래도 있고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 지난날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유재한님의 그 곡도 가사가 지나간 일은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고 하루하루 더욱 새롭게 맞이하자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곡이 생각이 났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았던 부분입니다. 이거는 먼저 읽어보자면 나는 늘 내 힘으로 살고 싶었죠.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고 싶진 않았어요. 입니다. 모지스 할머니께서는 계속 꾸준히 자신이 뭔가를 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한 후에 남편이 돈을 벌어다 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뭔가 하면서 돈을 벌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으로는 버터를 팔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소량으로 버터를 만들어서 그것을 식료품점에 이제 물건을 바꿔오는 식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상인이 버터의 맛이 좋았는지 조금 더 주문을 하고 그리고 돈을 더 쳐주겠다라고 해서 버터를 팔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버터의 값이 점점점 올라가고 그리고 주문도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소 2마리 값에 맞먹는 그런 돈을 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식이 생기고는 감자칩을 파셨다고 해요. 처음에 감자칩을 만들어서 그것을 식료품점에 얼마씩 쳐줄 수 있냐 라고 물어보고 그것을 이제 또 소량씩 팔기 시작했는데 그 감자칩도 굉장히 맛이 있었는지 더 주문이 들어오고 또 값이 또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적혀있는 모지스 할머니의 말에 따르면 그렇게 나는 부자가 되기 시작했지요 라고 적혀있어요. 되게 순수하시고 귀여우신 면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계속 뭔가를 시도하시고 꾸준히 내 힘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성격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76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제가 생각하기론 76세에 막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래서 그림을 이제 해봐야지 하고 도전 이런 식으로 그림을 시작하게 된 건 줄 그냥 저 혼자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모지스 할머니의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버터를 만들기도 하고 감자칩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게 그림으로 옮겨져서 자연스럽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건데 그게 또 세상에 알려지고 그래서 또 유명해지신 그런 경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생각나는 거 단 한 가지를 뽑자면 이 부분, 모지스 할머니께서 계속 뭔가 꾸준히 시도하셨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기억에 남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모지스 할머니께서 버터를 만드실 때 이제 우유를 사용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하루에 3-4번 계속 휘저어야 했대요. 대량 생산으로 주문이 들어온 거라서 굉장히 힘들고 고된 작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지스 할머니는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하루에 3차례 우유를 휘젓기가 너무 힘들어서 버터 제조용 들통을 하나 주문했습니다. 들통으로 버터를 만드는 건 힘이 많이 들긴 해도 그 나름의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 일을 하면서 멀리 골짜기를 내려다볼 수도 있었고 기차가 지나갈 때면 블루리지 산맥을 배경으로 증기가 뭉게뭉게 퍼져나가는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도 있었지요. 그때 그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펼쳐진 흰색과 회색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네, 이렇게 힘든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산 아래 멋진 풍경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라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신 부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다 보면 되게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도 같고 화를 잘 내시지 않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고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힐링이 되고 따뜻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좀 간접적으로나마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번역자의 말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모지스 할머니께서 이제 그림이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바깥에 이제 알려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림들이 상업적으로 활용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인들 사이에서 그 그릇이나 커튼 그리고 온갖 생활용품에 모지스 할머니의 그림이 들어갔었고 아기자기한 겨울 풍경이 그려진 크리스마스 카드는 1억여 장이나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대중적인 인기가 높아질수록 미국 화단과 평단에서는 그녀를 외면했다고 합니다. 유명해지기 전에는 호의적이었던 평론가들도 작품의 상업화에 거부감을 드러내며 등을 돌렸지요. 결국 그녀의 작품은 미국 대다수의 인류 미술관에서 전시되지 못한 채 B급으로 분류되었다고 합니다. 1940년대에서 50년대에 상업적으로 활동이 많이 되었고 외면하는 시기를 거쳐서 1970년대에 다시 재조명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모지스 할머니 본인은 세간에서 자신을 어떻게 평한들 크게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한시도 손을 놀리지 못해 그저 자기가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뿐이지요. 모지스 할머니는 그 바지런한 손으로 무려 1600여 점의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 나를 어떻게 얘기를 하던지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나는 묵묵히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그림을 그리기에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는 계속 그림을 그리겠다 라는 마인드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냥 이 책 자체가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책 표지도 마음에 들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